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김찬윤 교수님 연구팀의 문성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비파괴 검사 선언 회수 절차에 대한 포디 몬테칼로 선량 계산입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USNRC에서는 주중에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들을 이벤트 리포트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표는 2020년 USNRC 이벤트 리포트에 보고된 비파괴 검사 관련 사건들을 정리한 것으로 올해에만 이제 NDT 관련 사건들이 한 달에 2번꼴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한 부분은 모두 NDT 선언이 이탈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방사선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며 보고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NDT 관련 사건이 현재까지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국내 방사선 사고의 통계를 나타낸 것으로 비파괴 검사 부분에서 절반 이상 넘는 사고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NDT 관련 방사선 사고는 주로 강력한 선언에 의한 피폭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며 참고 문헌에 따르면 81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에서 피폭에 의한 급성 방사선 장애를 겪은 30명 모두가 NDT 관련 전문 업체로부터 발생을 하였습니다. 위 그림은 이제 비파괴 검사 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880 감마 조사기가 되겠습니다. 조사기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컨트롤 케이블 부분, 조사기 파트, 가이드 튜브와 콜리메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원을 컨트롤 케이블로 조절하여 이제 가이드 튜브 끝단까지 밀어 넣게 되고 콜리메터에서 집적된 선량을 이용해서 이제 필름의 흑화 정도를 보고 제품의 결함을 찾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방사 선원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의 경우에는 높은 질의 검사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산업 현장이 예기치 못한 그런 변수 때문에 선원이 이탈하는 경우가 언제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선원이 이탈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주로 선원이 분리되거나 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원은 이제 캡슐 부에 내장이 되어 있고 끝단과 이제 컨트롤 케이블의 볼 부분이 체결되어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래된 사용과 점검 미흡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마모가 되어 분리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며 조사기가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특정 물체의 낙하 등으로 인해서 이제 가이드 튜브가 찌그러져서 이제 선을 회수하는 도중에 선원이 끼어서 이제 이탈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선원이 이탈되는 경우에 대해서 선원을 안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은 이제 IAEA 보고서나 각종 문헌 또는 NDT 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선원 회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먼저 디스커넥티드 소스에 대해서는 3가지 방법으로 우선 선원의 뒤편에서 이제 컨트롤 케이블을 연결을 하여 선원을 회수하는 방법인 커넥트 푸시 메소드, 하스팅 메소드의 경우에는 이제 집게를 이용해서 선원을 직접적으로 조사기에 회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피싱 메소드는 마모된 케이블 대신 새로운 케이블을 집어넣어서 이제 선원을 회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끼인 선화 스톡 소스에 대해서는 이제 가이드 튜브가 찌그러진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망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펴는 방법인 리페어 메소드가 있고 이 방법이 실패할 경우 이제 찌그러진 부분을 절단하여 이제 연결 후에 이제 선을 회수하는 컷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수 시나리오 작업 간에도 이제 작업자가 선원 근처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피폭 선량을 받을 수가 있지만 현재까지 이제 이러한 NDT 선원 회수 시나리오에 대한 선량 평가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가지 대표 이탈 선원 회수 시나리오에 대해서 선량 계산을 하고 작업자의 안전면에서 가장 적은 선량을 받는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량 계산을 위해서 좀 더 정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저희는 이제 작업자의 자세 데이터와 선원, 차폐체를 모델링을 하였고 시나리오별 시간에 따른 선량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디 몬테칼로 선량 계산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터리얼 메소드입니다. 선원 회수 시나리오는 지난 여름 이제 킨스, 3년 검사 엔지니어링, 호진 산업의 비파괴 검사 관련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현장 실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밀한 선량 계산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작업자의 자세 데이터 정보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자세 데이터는 모션 캡처인 스마트2 프로를 착용 후 각 회수 시나리오별 자세 데이터를 얻었으며 얻어진 모션 캡처 데이터, 자세 데이터는 3D 그래픽 프로그래밍 블렌더에서 이제 보안 작업 이후에 ICRP 메시형 표준 팬텀인 MRCP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선언과 차폐체 또한 시간에 따른 데이터 정보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선언은 이제 선언의 스펙은 8890 조사기에서 가장 강력한 선언인 코발트 60 스펙을 사용을 하였고, 촬영 비디오를 참고로 하여서 이제 블렌더에서 위치 정보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납차폐체는 이제 속이 빈 방구 형태로 설계를 하였으며, 이때 이제 납차폐가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을 고려해서 최대 두께가 7cm까지 늘어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포디 몬테칼로 선량 계산 절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MRCP는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와 자세 변형 알고리즘을 통해서 프레임별 자세를 설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선언과 차폐체의 정보가 잔트포에 입력이 되어 포디 몬테칼로 선량 계산이 수행됩니다. 보시는 애니메이션은 본 연구에서 수행된 포디 몬테칼로 선량 계산을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 장면은 이제 작업자가 선언을 추가 차폐하는 장면으로, 모션 캡처 장비로부터 얻어온 자세 데이터를 이제 블렌더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MRCP가 자연스럽게 변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폐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께가 처음보다 두꺼워진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차폐체 내부에는 점선언이 입자를 발생하며 매 프레임 0.32초 간격으로 10의 7승계의 입자 수송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계산 결과입니다. 먼저 디스커넥티드 소스의 커넥트 푸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작업차는 이제 끝단에 있는 선언을 먼저 가이드 튜브 중심부로 이동을 시킵니다. 다음 이제 터널형 차폐체와 납볼 주머니를 이용해서 추가 차폐를 한 이후 가이드 튜브를 U자로 돌린 뒤에 콜리메터를 이제 분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분리된 가이드 튜브와 컨트롤 케이블을 연결하여 선언을 회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이제 시간에 따른 유효 선량률을 나타낸 것이고, 표에는 이제 시나리오 스텝별로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앞에 비디오에서 따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작업자는 이제 분리된 선언임을 감지를 하고 선언을 이제 콜리메터 끝단까지 컨트롤 케이블을 이용해서 끝까지 밀어낸 후에 이제 선량계를 들고 조사기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유효 선량률이 약 20 나노시버트/세컨드까지 소폭 증가했다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넥트 푸시 메소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인데요. 일단은 작업자가 이제 선언을 중심부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집게를 가지고 선언을 잡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자세를 낮추기 때문에 작업자는 실제 이제 어, 주요 장기들이 선언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폭을 받아 최대 120 나노시버트/세컨드까지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제 작업자가 이제 막대기를 들고 이제 흔드는 과정에서 그래프가 요동치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폐를 하기 위해서 잠시 작업자가 리모트 컨트롤 위치까지 갔다가 다시 차폐를 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모습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차폐하기 위해 다가가는 순간 이제 약 70 나노시버트/세컨드까지 증가를 하였다가 설치된 이후에 차폐체가 설치된 이후에 급격하게 선량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차폐체가 설치된 이후의 과정에서는 위치에 따라서 살짝 선량의 값이 다른 것은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스팅 메소드입니다. 하스팅 메소드 또한 이제 커넥트 푸시 메소드와 비슷하게 집게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선언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동치는 그래프가 보이게 되고, 특히 마지막에 이제 조사기에다가 선언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세가 낮춰지게 되고, 이때 순간적으로 이제 선량이 120 나노시버트/세컨드까지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피싱 메소드의 경우에는 이제 차폐체를 설치한 이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낮은 선량 값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페어 메소드, 컷 메소드의 경우에도 이제 차폐 이후에 작업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량이 평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이제 그래프는 5가지 선호 회수 시나리오에 대해서 유효 선량률을 다 합친 그래프가 되겠고, 아래 표는 이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누적 유효 선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 먼저 이제 커넥트 푸시 메소드와 하스팅 메소드의 경우에는 커넥트 푸시와 하스팅 메소드의 경우에는 이제 집게로 실질적으로 선언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이제 누적 유효 선량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하스팅 메소드의 경우에는 작업 시간이 좀 더 길었기 때문에 커넥트 푸시 메소드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높은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피싱 메소드의 경우에는 차 패치를 설치한 이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비해서 낮은 유효 선량을 보여주었고 하스팅 메소드는 약 4.5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디스커넥티드 소스에서는 피싱 메소드가 가장 작업자의 안전면에서 적은 선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스톡 소스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작업 시간이 짧은 리페어 메소드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방법들 이제 연간 선량 한도가 20미려 시버트인 것을 고려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5가지 방법 모두 이제 마이크로 시버트 단위로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제 5가지 방법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모두 안전한 방법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특히 가능하다면 차 폐체를 설치한 이후의 방법들이 좀 더 낮은 선량 값을 보여주었고 이제 주로 이제 집게를 이용해서 선원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과정이나 아니면 차폐체를 이제 설치하기 위해 다가가는 과정이 주로 선량이 높게 평가된 구간이 되겠는데 이러한 구간들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좀 더 안전한 회수 절차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NDT 선언 회수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세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MRCP에 적용하여 포디 몬테칼로 선량 계산을 수행하여 하였습니다. 선량 계산 결과 이제 작업자는 피싱 메소드와 리페어 메소드가 각각 디스커넥티드 스톡 소스 회수 시나리오에 대해서 가장 선량을 받았으며 가장 적은 선량을 받았으며 5가지 방법 모두 절차에 따라 수행을 할 경우에 피폭 선량은 충분히 낮은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비록 모션 캡처 장비가 이제 전자기종 문제로 인해서 자세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보완하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이는 이제 모션 캡처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자동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후 자동화된 포디 몬테칼로 선량 계산 반복론은 다수의 작업자의 피폭 선량을 줄이고 비상 대응 시나리오의 최적화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